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츠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한 번씩 카메라 얘기를 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24105 화각에 f2.8 렌즈가 나오면 진짜 좋겠다라는 말을 매번 한 건 아니지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렌즈가 캐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캐논 100-300 f2.8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이번에 24105 f2.8 설마 하시는 그 사진가 영상가 분들도 생각 외의 렌즈가 발표되었다라는 글들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렌즈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취미나 여행이나 상업이나 이쪽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원렌즈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이 되고 가장 많이 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카메라 장비를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렌즈 여러 개랑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뭐 결론은 들고 가지만 보통은 2470의 화각을 가장 많이 써요. 여기서 광각이 조금 더 넓었으면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망원 구간에서도 특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24105로 가자니 낮에는 뭐 복회가 조금 덜 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 렌즈는 F4다 보니까 좀 야간이나 어두운 실내로 갔을 때 ISO가 조금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걸렸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됐었고, 짐벌에도 올리게 되는데, 이 렌즈가 출시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 짐벌에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짐벌에도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거면 됐다. 그리고 일단 부피나 무게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4105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네? 커 보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큽니다. 70-200만 하긴 한데 뭐 밸런스나 짐벌에 올렸을 때나 한 개의 렌즈만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었어요. 24105 f2.8이 나오면서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무게라면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캐논 사용자 분들은 여행에서의 원픽은 24105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는 행사 촬영이라든지 상업, 사진, 영상 부분에서도 시간이 촉박한 환경에서는 2470 화각이 여러분들은 계륵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필수적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각과 줌 망원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105까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상업, 사진가, 영상가 분들이 많이 찾을 렌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렌즈명은 RF24105mm f2.8L IS USM Z 렌즈입니다. 외형부터 살펴보자면 RF 렌즈 최초로 조리개링이 탑재가 됐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파워줌 어댑터 별도 구매로 보다 부드러운 줌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24mm에서 105mm까지 줌인, 줌아웃이 경통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너줌 형태이기 때문에 짐벌 활용 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렌즈에서 많이 사용되던 화각에서 조리개는 단렌즈보다는 좀 덜하지만 24mm, 35mm, 50mm, 85mm, 100mm까지 넓은 초점 영역을 고정 조리개 f2.8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요. 렌즈 외형 모든 구간에는 기능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82mm 필터 구경의 가장 앞에는 컨트롤 링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은 포커스 링, 렌즈 펑션 버튼, 줌링, 파워 줌 어댑터 부착 폴과 접점, 새롭게 들어간 조리개 링, 그리고 새로 촬영을 위한 화면 전환 고정 노브, 촬영 거리 선택 스위치, 포커스 모드 스위치, 손떨림 보정 버튼, 손떨림 보정 모드 버튼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는 삼각대 마운트가 위치합니다. 삼각대 마운트는 노브를 풀고 락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탈부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대 마운트에는 4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 사용 시에 조금 더 단단하게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RF70200 f2.8 렌즈의 길이가 약 146mm였습니다. 이번 RF24105 렌즈의 길이가 약 199mm로 70200과는 약 50mm의 정도의 차이로 망원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단독으로는 약 5.5 스톱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을 하고요. 바디 IS를 탑재한 R5나 R3와 함께 사용을 하면 최대 8스톱까지 흔들림 보정이 가능합니다. 바디 내 손떨림 보정이 없는 C70이나 R5C를 사용할 때도 궁합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렌즈가 사진과 영상 모든 부분의 원픽 렌즈로 꽤나 집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 둘 다 다양하게 촬영을 했고 결과물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기는 매우 좋았고요. 포커스 브리딩이나 렌즈의 회상력, AF 부분은 지금부터 바로 보러 가실게요. 거기서 사라져. 내가 사라져 볼게. 뿅. 잠시만.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나타나봐. 응. 하나 둘 셋. 뿅. 뿅. 이렇게 해야 돼. 뿅. 이거 엘리베이터는 우리 다음 세상에 만나자. 실패했어. 한 요만큼 있어야 돼. 그래도 얼굴 잘 따라가는 거 보여. 우선 AF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24mm에서 105mm까지 가면서 AF가 어떻게 작동할까였는데 전체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대쪽 눈을 바로 잡아냈고요. 동물 부분에서도 아주 간혹 놓치는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 구간 AF는 깔끔하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움직이면서 야외도 물론이고 어두운 실내, 야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에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낮 시간대와 비슷한 느낌으로 AF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논 AF가 저조도에서 확실히 강한 모습이고요. 인물이 확실히 표시가 되지 않는 동상으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일부분은 잡기는 했지만 조금은 놓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움직이는 부분이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영상보다는 사진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AF를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집에 와서 연속 사진들을 보정을 하면서 사진을 다 살펴봤을 때도 초점 나간 것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AF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디와 렌즈의 조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만 RF 시스템 전체가 AF는 믿고 쓸만한 정도로 좋기 때문에 다른 바디와 테스트를 해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4105 f2.8 렌즈의 AF 테스트는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색수차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f2.8부터 보면 어느 정도의 색수차가 드러나긴 했지만 억제력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f2.8에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거라면 저는 색수차 부분은 걱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f4에서는 조금 더 연해지긴 하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여기서 24105 f2.8과 f4의 심도 차이도 이렇다.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선 f5.6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리개별 색수차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색수차는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렌즈가 영상 전용 렌즈가 아니죠. 사진도 같이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빛갈림도 한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빛갈림의 경우에는 보통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제 기준에선 f8 정도에서 확실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11 수준에서는 꽤나 볼만할 정도로 갈라졌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확실히 갈라지는 정도는 f13에서 14 정도 수준에서 빛갈림이 선명해지고 있고요. f18에서 22로 가면 최고의 빛갈림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예도 부분이 최대 조리개로 가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선예도에서 가장 좋은 빛갈림을 주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f13에서 16 수준으로 맞춰서 촬영하면 매우 말끔한 빛갈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I need is love. All I need is love in the shelter. All I need is love. All I need is love.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예. 인사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산 차문환입니다. 네, 안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번에 100, 300 렌즈 리뷰하고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24105 렌즈가 나오면서 일본 가실 때 네. 24105 f2.8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이번에 f2.8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용했을 때 이 렌즈가 어땠는지. 제가 지금 기존에 2470, 70. F2.8, 2405, F4 지금 운용 중인데 네. 특히 야간에 F2.8에서 샤프하고 좋다는 걸 느꼈고 네. 그리고 보케가 정말 예뻤어요. 여행이나 행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템입니다. 근데 이 24105가 f2.8이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커졌잖아요. 보기보다는 그립감이 좋아서 네. 밸런스가 뭐 괜찮아요.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뭐 부담은 없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 생각보다. 네. 저 부채나무에서 역광에서 찍어야 되는 네.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네. F22까지 이렇게 쪼여서 한번 찍어봤는데 빛깔림이 정말 좋았어요. 아, 이번에 가셔서 조명 쓰셨나요? 예예. 눈 올 때 이제 눈 표현을 조명을 써서 해봤는데 네. 오, 지금 근데 캐논 렌즈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24105 f2.8을 추가적으로 2470은 네. 필요 없다고 보죠. 이거 있으면 2470, 이제 나오면서요? 네, 85, 2470 두 개 챙기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그건 좋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러면 그 부피 면에서도 예, 괜찮았고 같이 가신 분들도 캐논을 이용하시나요? 이번에 12명 갔는데 거의 캐논. 아, 네. 그 이 그런데 렌즈 다 보고, 보고 혹시 네, 괜찮다고. 네, 좋다고. 오. 자기들도 한 번씩 들어보고 네. 찍어보고 그래 했었는데 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아, 끝으로 여기 청산 작가님이 촬영하신 결과물 좀 보여드리면서 또 그 다음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이번 24105 f2.8 렌즈가 제가 이렇게 짐벌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줌 이동 시에 그 무게 중심이 최소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렌즈가 짐벌에만 올라가면 이거 진짜 굉장히 매력 있는 렌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짐벌은 RS3 프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렌즈 마운트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무게 중심을 잡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쪽으로 바로 마운트를 했고, 얘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탈부착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탈부착 없이 그냥 올려봤는데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짐벌의 캘리를 잡을 때 우선 상단을 보면서 잡아야 되는데, 렌즈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조금 잡기는 살짝은 애매하긴 합니다. 밑으로 조금 쏠리고, 그렇다고 뒤로 보내면, 자, 지금은 뒤로 쏠리고, 중간점을 잘 찾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뒤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안 움직이는 구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제가 맞춰놨습니다. 지금 락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건들면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05mm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 잡혀요. 그리고 제가 70mm로 내려왔을 때도
무게 이동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0mm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35mm로 가게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24mm로 가면 살짝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3배열 줌을 가지고 캘리를 잡아도 조금만 해도 앞으로 뒤로가 움직이는데 35mm에서 105mm까지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건 웬만한 화각에선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잡아놨고요. 요렇게 짐벌을 켜게 되면 문제없이 여기 있는 삼각대 마운트 제외 없이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다 됩니다. 자, 펜팔로우로 해서 이렇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FPV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운영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촬영을 105mm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해봤는데 갑자기 뭐 렌즈가 떨린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이상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 짐벌 활용에서의 24105 렌즈가 좀 편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리뷰를 했습니다. 화각별, 조리개별, 선예도를 체크해봤습니다. 워낙 화각 영역이 넓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전체적으로 24mm에서 f2.8, f4, f5.6, f8, f14, f22로 테스트를 했고요. 빛깔림이 f14 이상부터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f22까지 갔고요.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전 구간 전혀 문제없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24mm에서 중앙부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f2.8부터 아주 샤프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준으로 바로 뻗어져 나가는 가장 얇은 라인을 보면 f2.8에서 가장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f4로 갔을 때 가장 얇은 라인이 f2.8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소프트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오잉스럽긴 했습니다. F8까지는 대비나 선예도 부분은 전체적으로 샤프하게 표현이 되었고요. 빛깔림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F14부터는 대비 부분이 살짝 옅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쉽게도 F22 구간은 딱 봐도 확실히 선예도나 대비 부분들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4mm에서는 뭐라고 말할 것 없이 말끔했고요. 주변부로 가게 되면 F2.8에서는 반대로 조금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F4에서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F5.6부터는 가장 선명하게 표현이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F22는 아쉽게도 주변부도 소프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50mm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선예도 테스트는 화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망원으로 가면서 똑같은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1.5에서 2.5m 정도씩 뒤로 물러나서 촬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구도를 잡고 MF를 잡는 과정에서 24mm와 뒤에 있는 105mm 구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4mm와 비슷한 결과물이었습니다. f2.8에서 가장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4mm와 50mm는 나머지 부분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부 50mm 테스트가 중앙부 24mm와 비슷했지만 50mm로 가게 되면 f2.8은 24mm 대비했을 때도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쩔 수 없겠죠. 점점 망원으로 가다 보니까. F4에서도 소프트하긴 하지만 F2.8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단계별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F14에서 최고 선여도를 보여줍니다. 모바일로 봐도 보일 정도이고 F22는 F14 대비 소프트해지긴 하지만 F8과 비슷할 정도로 주변부 구간도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105mm 중앙부입니다. F5.6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F8 정도에서 가장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14부터는 24, 50mm와 비슷하게 점점 대비와 선예도가 소프트해지는 결과물이었고요. 주변부는
주변부는 50mm 주변부와 비슷한 결과물이었습니다. 50mm와 마찬가지로 F8까지는 단계별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F8에서 14 수준까지는 105mm 기준에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F22에서도 다른 화각 대비했을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화각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F2.8에서는 중앙부가 가장 좋은 것은 24mm였습니다. 주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4mm에서 가장 선명하고 선여도는 점점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F5.6에서 3개의 화각을 보면 F2.8과 다를 게 없습니다. 주변부도 24mm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8에서도 아까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중앙부는 동일합니다. 주변부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F8에서는 주변부는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F14 모습도 나머지 중앙부는 점점 가면서 소프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부는 50mm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참 어려운 테스트였는데 결과는 광각에서 일단 제일 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해진다. F14까지는 전 구간 다 좋은 결과물이라서 빛갈림도 생각을 한다면 F14에서 16 구간에서 선명도와 빛갈림까지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테스트판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한 사진 원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머리 한 올 한 올 다 살아있고 눈 디테일, 피부 질감까지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테스트가 확대를 많이 해서 극 비교를 해서 그렇지 105mm 중앙부가 50mm, 24mm 비해서 가장 소프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물 사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면 선여도 부분에서는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경 사진이나 다른 사진에서도 디테일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번 24105 렌즈의 별도 구매이긴 하지만 매우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사진에서도 물론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영상에 조금 더 특화되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MF 링이 매우 좋아졌어요. 보통은 포토 렌즈라고 하면 여기가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MF 촬영에서 디테일 잡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업 영상으로 가게 되면 MF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인터뷰 촬영이라면 거의 안 써도 되겠지만 그 이외의 촬영은 저는 거의 MF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무겁고 뻑뻑하다라는 단점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MF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좋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컨트롤링이랑 약간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빠르게 급하게 움직일 때 컨트롤링을 조금 움직이게 되면 제가 여기는 ISO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ISO가 조금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렌즈에 대해서 손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이 익으면 괜찮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MF 링이 조금 더 커졌더라면 어땠을까?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여러분 RF 시스템의 크롬 렌즈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R10이라든지 굉장히 가벼운 바디들을 서브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환산화각으로 들어가면 약 40mm에서 160mm입니다. 근데 그 구간 전체를 f2.8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시네마 카메라를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네마 카메라는 바디 손떨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시네마 카메라 자체가 RF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운트를 해서 써봤습니다. 자체 손떨방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 넓은 구간을 f2.8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다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 렌즈의 활용성이 약간 70-200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롭에서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10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는 당연히 앞쪽으로 좀 더 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서브 바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렌즈가 풀프레임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그리고 뭐 슈퍼 35mm 크롭, 투 바디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넓은 선택지를 주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프레임 투 바디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렌즈로 맞는 컷을 찍으러 가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35mm나 50mm나 85mm 중에 단렌즈를 하나 들고 들어가면 웬만한 커트는 다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리뷰 과정을 거쳤습니다. 손떨림 보정을 한번 봤습니다. 사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85mm의 망원단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두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가면서 2장씩 촬영을 했는데 손떨림 보정 스펙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바로 13분의 1초 패닝샷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mm 망원에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 많이 떨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디와 렌즈로 손떨림 보정을 끄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3분의 1초에서는 2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도 좀 움직이게 되면 흔들리는 수준이라 이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바로 다음으로는 6분의 1초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장은 말끔히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 한 장은 살짝 흔들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핸드헬드로 셔터를 누르는 순간 떨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퀄리티를 높여서 손떨방을 잡아야 되는 환경이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사 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셔터를 꾹 누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스탑 더 느리게 해서 3분의 1초로 촬영을 해봤는데 2장 전체 다 흔들리긴 했지만 한 장은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4mm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느린 셔터 속도에도 지금보다 커버가 확실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 능력은 나쁘지 않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핸드헬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게 되면 망원단에서도 적당한 핸드헬드 느낌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24mm에서 105mm f2.8 고정 조리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렌즈는 꽤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과 사용 후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24105 f2.8 렌즈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RF 렌즈 최초로 조리개 링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사진에서도 굉장히 조리개 링을 잘 활용을 하거든요. 사진 모드에서는 조리개 링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영상 모드에 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기능 자체가 조리개 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커스텀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홈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있는 MF 링이 무조건적으로 무겁다는 게 아니라 묵직한 감이 정교한 MF를 잡을 때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조리개 링은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만지다 보면 이쪽 조리개 링으로도 손이 가게 되는데 살짝만 움직여도 조리개 링이 조금 틀리는 부분들이 사용하면서 살짝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뻑뻑하게 나왔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노브를 풀게 되면 빠르게 가로에서 세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 가로로 뒀을 때 여기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바꿨을 때도 맞추게 되면 정확하게 세로 촬영과 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뭐랄까요?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뚝 그 구간에 갔을 때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이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야경 촬영, 야간에 빛이 없는 환경에서 세로로 바꾸고 가로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로 핸드폰 화면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맞췄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색수차라든지 해상도별 선예도라든지 보케라든지 나머지 결과물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는 약 4배 줌이에요, 여러분. 줌 렌즈보다 단 렌즈가 화질이 좋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화각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18mm에서 뭐 200mm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는 렌즈들이라도 뭐 고정 조리개로 가려면 크기가 엄청 커져야 되고 해상력이나 뭐 플레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줌 렌즈에서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3배 줌을 가지고 있죠. 1635라든지 2470이라든지 70-200 정도
정도가 될 텐데 얘는 줌 배율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렌즈나 3배율 줌 정도를 사용을 하다가 테스트를 하면 안 좋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싶다는 것은 24mm에서 105mm까지 렌즈 하나에 f2.8 전영역대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영상 전용 액세서리를 사용을 하고 사진까지 겸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했던 뭐 해상도나 플레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같이 영상이나 사진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 한 5번 정도는 카메라를 맡기면서 사용도 해보고 결과물도 다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 없다가 쓰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뭐 서브 바디를 이용을 한다든지 슈퍼 35mm의 바디를 사용을 한다든지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렌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면서 이 렌즈는 정말로 매력이 있는 렌즈고 뭔가 보기에는 크네, 무겁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실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성이 중요시 되는 데는 이제는 뭐 2470 이런 렌즈가 아닙니다. 무조건 24105 f2.8을 선택을 해서 다닐 정도로 만족도가 좋은 리뷰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내보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조명은 몇 와트 정도 쓰세요? 캐논 600 스트로보 있잖아. 스트로보. 그래서 내가 자꾸 가잖아. 2.8에서 해상력이 끝내준다고. 네. 와, 4다. 우와. 4인데도 해상력 봐서 이게 22야. 21을 해야지 빛깔림이 나오는 거야. 네. 22 해야지 칼같이 나오더라. bokeh 보여주려고. 네. bokeh 정말 이쁘잖아요. 네. 옆에 4인데 해상이 나와요. 좋은데요? 거의 단렌즈급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동호회들끼리 가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지만 저는 여행을 가니까 이거 막 장비 계속 하는데 옆에서 기다리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2410은 F4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딱 이거 한 개만 내가 이거 네. 무조건 이거는 사게 돼 있어.